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어제랑 다르게 어제 들으신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은 PPT 화면 같이 보면서 좀 편안하게 얘기 나눠볼 거예요. 상호작용은 메모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해보고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그 다음날 적용해보면서 네, 반갑습니다.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편안하게 들어보시고, 오늘은 좀 더 선생님들이 중간중간에 우리 반은 이런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 반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시면, 지표 하나 설명해 드리면서, 네, 그거에 조금 더 적합한 상호작용의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강의는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보실 내용은 평가제, 지금 현재 평가제 지표 전체 내용을 다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보통 평가제 지표에서 상호작용 강의를 하다 보면 지표 내용을 많이 그냥 읽어주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실제 예시를 안내를 해드릴 텐데, 참고하실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예시이지, 이걸 그대로 해서 나쁠 건 없어요. 해서 나쁠 건 없는데, 무조건 따라 하는 것보다는 우리 반 아이들 연령이나 아이들 성향에 맞게 조금 더 조정해 가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돌발 상황이나 이럴 때 당황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오늘도 역시 우리 선생님들이 다 제 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셔가지고요. 중간중간 끊기게 되면은 제가 또 수락하느라 시간이 또 소요되나 보다 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중간에 튕겨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손을 좀 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컨디션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가제 대비 상호작용 과정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화면 보이시나요? 네, 여기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상호작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이 아니라요. 말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인데요. 말하고 듣고 여기서 열심히 말하고 듣고 있죠. 근데 이 손으로 하는 스킨십, 마음으로 전달하는 이제 감정적인 부분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가 오늘 어땠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물론 저도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혼을 내기는 하지만 매일 반성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저희 이번에 평가제가 바뀌면서 네, 국가 수준의 큰 화면으로 볼게요. 잠시만요. 그래도 이제 거의 좀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평가제뿐만 아니라 보육과정 자체가 바뀌어가지고요.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또 새로운 보육과정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건지, 평가제 지표는 그대로인데 관찰자들은 이 보육과정까지 보는 게 아닐까라고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데, 이미 평가제가 나왔을 때요, 4차 표준보육과정의 내용과 개정놀이 과정의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국가에서 내려오는 이 보육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영유아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 아이들이 주도가 돼야 된다. 교사는 지원자나 지지자, 조력자의 역할이 되고 놀이의 상대가 돼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거기 때문에 교사의 수업이라든지 교사가 활동을 운영하는 것들은 평정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관찰자가 실제로 왔을 때 내가 이번 주에 계획했던, 오늘 계획했던 활동의 내용들을 하나도 하지 못하면 점수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주 활동과 전혀 동떨어진 내용을 계속하고 있는데 교사가 적절하게 개입해서 이번 주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은 제공을 해주셔야 되겠죠. 아이들 놀이 중심 과정을 존중해 주시되 이번 주 활동이 예를 들어 동물이다. 이번 주 활동이 예를 들어서 가을이다, 뭐 겨울이다, 뭐 이렇게 계절이나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주제가 있잖아요. 놀이 안에서 내가 계획했던 활동에 조금 연결을 할 수 있는 질문이라든지 비지시적 제안을 해주심으로써 아이들이 놀이들을 잘 풀어나가고 거기 안에서 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영유아의 고유성이에요. 어저께 관찰일지 배우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아이들 개발적인 고유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반 1대 다수로 수업을 하는 것이 그래서 계속 약화가 되는 개념이거든요. 아이들마다 수준이 다르고 인지하는 부분이 다르고 아이들마다 성향이나
강점이 다 다른데 똑같은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안내를 한다면 아이들이 그 상황 안에서 어려움을 겪기만 하고 발달하는 부분, 발전하는 부분을 찾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상호작용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아이들이 주인이 돼야 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놀이를 먼저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들 개별적으로 놀이를 하고 싶어 한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개별적인 성향이나 수준을 존중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네, 중간중간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제일 기본이 되는 거라서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볼게요. 영유아들이 자발적으로 선택을 해야 해요. 그래서 교사는 평가제가 시작이 된다면 그 교실 안에 이번 주 활동에 다양한 놀이 자료나 활동지도 있을 수 있죠. 활동지를 다 앉혀놓고 한다면 활동이야 수업이야 하고서 나쁜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활동지를 제공을 해두고 아이들이 관심을 가졌을 때 이건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준비한 거야 라고 안내를 한다면 그거는 상관없어요.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요소를 다 제공을 해주시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교사가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한다면 언제든지 꺼내어 볼 수 있도록 교실 모든 환경 구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번 주 활동을 할 때 교사가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오늘 활동은 이건데 이거랑 이거 해보자 라고 얘기해서 안내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교실에 딱 들어왔을 때 오늘은 저게 있네? 저쪽에는 저게 있었구나. 나 오늘은 저거 가지고 놀아봐야겠다 라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신 후에 교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거예요. 나는 역할 영역에서 아이들이랑 병원 놀이를 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그 병원 놀이를 가지고 병원 도구를 파는 상점 놀이를 했다. 그래도 그건 충분히 병원 놀이의 개념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모른다면 내가 그 부분은 조금 도와줘야지 하면서 의사를 존중해 가면서 선택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자유로운 놀이뿐만 아니라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일상생활 안에서도 우리 평가제에 하시게 되면은 선생님들 일상생활 안에서의 상호작용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일상생활 안에서 아이들이 자유로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데 반복돼서 얘기하는 거지만요. 충분하게 놀이 자료를 제공해라. 마찰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교사가 놀이의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을 해서 이미 예측되는 애들이 계속 비슷하게 놀이를 하기 때문에 종이블럭이 어느 정도 없으면 맨날 싸우잖아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가지고 양보해야 돼. 우리 교실에서 약속이 어떻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최고의 수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놀이 자료는 충분하게 제공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놀이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 내용 안에서 교사가 개별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건데요.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한다. 우리 선생님들 정말 존중하고 있어. 나 정말 존중하는 교사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다른 부분에서 찾아내요. 어떤 거냐면요. 아이들이 선생님이랑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선생님 나 오늘 뭐 했어요? 제 이 목소리로 아이들 흉내를 오늘 많이 내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선생님 나 오늘 어린이집 오는데 개미를 봤는데요. 개미를 밟았어요. 죽였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평가제 관찰자가 옆에 있으면 선생님 당황하게 되겠죠. 그랬구나. 우리 구나구나 잘하잖아요. 그랬구나. 개미가 아팠겠다. 점점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얘기하고 싶은 바를 잘 알고 그거에 대해서 이 아이가 표현하고 싶은 걸 잘 캐치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 주셔야 돼요. 아이가 얘기를 할 때 언제든지 나에게 왔을 때 선생님 이거 하고 싶어요. 선생님 나 오늘 이거 했어요. 선생님 오늘은 뭐 해요? 라고 했을 때 교사가 바로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그렇구나 땡땡아 우리 오늘은 어떤 거 하면 좋을까? 아니면 땡땡이가 땡땡이가 이게 필요했구나. 선생님이 여기서 도와줄게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고 만약에 동시다발적으로 정말 많은 아이들이 한 번에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되게 많죠. 그럴 때에는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아니면 선생님 땡땡이랑 먼저 얘기하고 우리 땡땡이하고도 얘기해볼게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가만히 기다리게끔 한참을 기다리게 하다가 그 친구가 다시 돌아가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다린다고 하면 내 필기 안 해도 이거는 필기할 정도의 내용은 아닌데요. 제가 요거 자료, PPT 자료는 PDF 파일로 드리고요. 그리고 상호작용 예시 드리고요.
이 기본적인 개념보다는 실제 예시가 중요하니까요. 그거 드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 오늘 질문하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 정리해서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필기는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네, 별 말씀을요. 네, 아이들이 얘기를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요. 동시에 여러 아이들이 따다다다다 얘기했을 때 교사는 한 명만 얘기 듣다가 다른 친구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얘기하다 말고 기분 나빠하고 뒤돌아가 버려요. 그런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동시에 왔을 때에도 땡땡이랑 얘기하고 있을까 기다려줄래? 아니면 잠깐만 하고 얘기해주면서 이 아이가 교사랑 금방 얘기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땡땡 아까 뭐라고 얘기했지? 하면서 다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여기 안에서 교사가 개별적인 영유아들을 모두 존중하고 있구나라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눈빛을 아름답게 하고 스킨십을 잘 하고 이런 것도 물론 존중하는 제일 기본이지만 대화를 할 때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상호작용의 또 다른 기본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하나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빛을 보여주시거나 이렇게 몸짓으로 쓰다듬어 주시거나 엉덩이 톡톡 해주신다든지 포옹을 해주신다든지 이런 비언어적인 대응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제가 컨설팅을 가거나 강의를 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긴장이 돼서 얘기하는 것도 로봇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나의 몸을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지금 심지어 우리 10월, 11월, 12월에 하신다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관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관찰자가 아예 밀접하게 가까운 장소에서 보지 않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볼 거거든요.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또 코로나 때문에도 조금 거리를 둘 거예요. 그랬을 때 제일 잘 보이는 건 교사의 움직임이에요. 아이랑 같이 움직이고 아이의 움직임에 따라서 반응을 하고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멀리 있는 친구한테 손짓을 해준다든지 어떤 리액션을 취해주는 제스처를 취해주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몸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좀 피곤하시겠지만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그런 게 간간히 보이면 이 교사 되게 아이에게 성심성의껏 정말 마음으로 대응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저도 실제로 컨설팅을 가다 보면 말은 정말 잘하세요. 정말 상호작용에 정말 FM 같은 것들을 다 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눈빛은 별 표정이 없고요. 손짓 하나도 없어요. 말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밥을 먹고 있는데 정말 맛있겠다 얘들아 맛있게 먹는 모습이 참 예뻐요. 오늘 맛있는 예를 들어 시금치 나물이니까 우리 땡땡이들이 튼튼해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기들 먹는 모습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하나하나 눈도 마주쳐 주시고 고갯짓도 해주시고 몸짓으로도 아니 어떤 스킨십으로도 아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해 주시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놀이를 하고 있는데 어떤 땡땡이가 왔어요. 선생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랑 같이 할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선생님이 같이 해보자. 땡땡이는 뭐가 좋아하고 한참 놀고 있는데 저쪽 끝에서 어떤 친구가 위험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럼 교사는 바로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근데 같이 놀고 있던 아이한테 아무런 얘기 없이 너무 급한 나머지 바로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남아있는 아이는 그 상황에서 또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그럼 잠깐만이라는 단어를 간단하게 사용하시더라도 이 아이와 저쪽에 있는 아이 모두를 존중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얘기를 할 때 특히나 0세나 1세 아이들 그리고 2세 이제 말이 트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발음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걸 교사가 정확하게 다 인지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특히나 긴장하게 되면 얘 뭐라고 말하는 거야?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선생님 잘 몰라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얘기해 줄래? 라고 얘기한다든지 땡땡아 뭐라고 얘기한 거야?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해 보자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꼭 알아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알아듣지 못했을 경우에는 선생님이 잘 모르겠네. 땡땡아 선생님이 잘 몰라서 미안해 라고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아이가 서운해하지 않게 얘기해주면 아이는 그걸 또 이해하고 또 놀이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에 아이가 보이는 반응에 교사는 그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찰자는 선생님들보다 시야가 넓을 수밖에 없어요. 더 전체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에 선생님들이 보실 때 선생님 보실 때 아이가 저쪽에서 막 친구랑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 맨날 보잖아요. 맨날 보니까 보통은 A가 B를 맨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A가 B를 때렸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야? B야 무슨 일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교사는 너무 익숙한 패턴이라고 할지라도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B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교사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나 보다. A의 또 다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자주 본 아이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놀이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막 종이블럭 갖고 가다 넘어졌어요. 근데 그 넘어지는 과정에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못 봤다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면서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땡땡이 여기서 그랬구나? 라고 해서 예측하면서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이들마다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벌써 반년을 보셨기 때문에 아니에요. 얘 보통 이렇고 얘 원래 이렇게 해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보육교사가 평가제를 준비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측하는 습관은 조금 그때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정말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움직였어요. 기어가고 있어요. 아니면 옹알옹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대화가 되지 않지만 이마저도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행동이나 모습을 바라본 후에 그 다음에 땡땡이 뭐 하고 있는 거야? 땡땡이가 기어가고 있네? 땡땡이가 블럭 가지고 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주의 깊게 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섣불리 이 아이가 뭘 하고 있는 거구나. 땡땡이 이거 하고 있구나. 원래 이거 좋아하니까 이거 하고 있구나. 이런 패턴으로 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필수 지표이기 때문에 네, 그거 잘 참고하셔서 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면 편하게 올려주시면 돼요. 지난 기수에서는 그 질문 받느라 2시간까지 했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은 네, 보시고 중간에 우리 반에서 그럼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사항 있으면 남겨주세요.